자, 오늘의 작전은요. 어제 깜짝 쇼였습니다. 바로 이 주한화의 인적 분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내용 설명이 아닙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인적 분할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나? 그 뒤에는 한화에너지라는 기업의 상장,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걸 함께 좀 이야기해보고 중복 상장 논란은 없는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화그룹주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까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화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의 어제 다 보셨죠? 전격적으로 인적 분할 이제 결의를 했고요. 방산, 조선, 해양, 에너지, 금융 같은 경우를 존속법인 주한화가 되고요. 테크 쪽과 라이프 쪽,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 비전이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호텔 요쪽은 아예 신설 법인을 빼넣어서 두 개로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설 법인은 이름이 아주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테크 앤드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이렇게 신설 법인의 이름은 붙여졌고 주한화를 둘로 쪼개는 거잖아요. 이제 이 비율을 보니까 존속법인 주한화가 76%, 신설법인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가 23%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이제 이건 이사회 결의였고 주주들 만나야 되잖아요. 임시 주주총회를 하고 7월 여름 내에는 이거 게임 끝내겠다,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한화 측의 이제 발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승현 회장은 새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도 작전 시간에 새 아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셋째입니다. 김동선 부사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총괄을 합니다. 이 테크앤라이프 쪽 기업을.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것은 큰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이 총괄을 한다. 일단 그림 하나 보고 어제 상황 좀 놓고 보면 이제 이걸 정리해드리면은 주한화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법인 비율은 76%를 갖게 되고 신설 24%인데 존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 조선, 에너지 그리고 저 금융도 가 있는 거예요.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앞서 말했던 한화에어로 오션 시스템은 다 위쪽에 가 있는 거고 테크 쪽은 한화비전, 이제 한미반도체를 위협한다는 바로 그 한화비전이죠. 본딩 장치, 그다음에 한화갤러리아가 있고 한화도 로봇을 하지 않습니까? 한화 로보틱스도 실은 이제 테크라이프 쪽에 갔다. 저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설 법인 얘기가 어쨌든 뉴스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걸 떼가버리는 거잖아요. 저 테크앤라이프 쪽은. 그래서 저 한화비전, 세미텍, 로보틱스, 갤러리아 저게 또 아워홈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편의상 몇 개 기업만 넣어놨던 건데 이거를 삼남이 이제 아예 너가 다 경영을 해놔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이 떼어놓은 신설법인 쪽의 뉴스들이 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존속법인 한화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면서 한화 김승현 회장이 늘 그 큰아들에 대한 자랑을 맨날 하잖아요. 김동관 부회장이 일단은 너가 이어가라 라는 총괄로 위상을 재확인을 했었다라는 건데요. 저기 잘 보시면은 둘째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원 사장인데 왜 한화생명, 한화소유보죠 금융 라인은 원래 둘째한테 이제 물려주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거는 왜 저기 합쳐져 있지? 저거 떼어냈나 했더니 한화 측에서 바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일단은 이제 두 축으로만 나누는 거고 금융 쪽은 일단은 계속해서 존속법인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 발표 나고 크게 두 가지 종목이 뜨겁게 반응을 했는데 첫 번째는 주한화였습니다. 주한화가 23%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한화는 엄청난 주주 친화 정책,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4,500억대의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고 앞으로 배당금도 25% 이상 이제 더 높여주겠다라고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더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이 존속법인에 나와 있는 쪽들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 주주 계획도 곧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발표 속에서 어제 가장 히트쳤던 부분들 존속법인 쪽에서는 주한화였습니다. 20% 넘게 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장 질문도 많고 독특했던 것은 이게 이제 존속이고 신설 쪽에서는 누가 히트를 쳤느냐? 한화갤러리아였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요, 여러분 바로 어제 상한가를 돌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한화갤러리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 이 상한가를 친다는 게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갤러리아가 상한가를 쳤나?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제 기대감 같은 것들인데 일단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신설법인은 김동선 부사장, 셋째가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김동선 부사장이 전격적으로 총대를 메고 간다라고 해서 새로운 총괄자에 대한 이제 경영 프리미엄을 준 게 이제 어제 하나갤러리아의 상한가의 이슈였었고요. 또 하나가 그동안 하나갤러리아는 손자 회사의 위치죠. 주 하나였다가 그 밑에였다가 그 밑에였었는데 이번에 놓고 보시면은 이게 일동안 자회사 개념으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신설법인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복합 기업의 손자 회사라는 디스카운트도 좀 해소가 됐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동선 이 부사장이 원래 갖고 있었던 한화에너지 지분을 꽤 많이 팔면서 캐시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행보를 좀 기대하는 것들, 또 최근에 아오엄도 사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적극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축하 쇼였다. 그래서 하나갤러리아는 상으로 가고 이쪽 존속법인에 있어서의 주하나는 한 23%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인적 분할 나오면서 거의 웬만한 한화 쪽의 투자자들은 좀 물론 이제 떨어진 종목도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뭐 이걸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작전 주제는 이겁니다. 근데 왜 이 한화그룹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주 하나의 인적 분할을 단행했을까? 회사 측은 이런 이유를 내놨네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좀 마련하고 하나라는 하나기업에 막 방산, 에너지, 금융, 그다음 백화점 뭐 다 있으니까 이걸 쪼갠 거다. 그리고 쪼개면서 빠른 의사결정,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말 그거냐? 실은 그 뒤에 있는 바로 이 한화에너지라는 기업을 추가 상장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한화에너지는 뭐지? 한화에너지는 뭐지?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장인 거고요. 정말 캐시카우고 돈도 많이 버는 에너지의 이제 기업인데 이제 한화에너지를 상장을 하면서 이 한화그룹의 계획은 뭐냐? 진정한 앞으로 한화그룹 김승효 회장에서 이제 3남의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의 지주사는 한화에너지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화에너지를 상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한화에너지를 상장하게 되면 한화그룹은 상속세, 상속 이런 문제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그룹도 한화에너지에 대한 지분 구조 상장에 있어서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자, 이거를 보려면은 그림을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하나와 한화에너지만 한번 따로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주회사는 주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하나 밑에 앞서 말한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주하나의 지분 구조를 보면 김승현 회장이 11%, 김동관 9%대, 두 아들이 5%대인데요. 저 김승현 회장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22%였습니다. 그거를 11%로 줄이게 된 건데요. 이제 앞으로 한화그룹은 주하나가 지주회사가 아니라 저 위에를 가보시죠. 한화에너지라는 거를 증시에 또 상장을 시켜가지고 진정한 지주회사는 이제 한화에너지 시대를 이끌겠다라는 건데 저 한화에너지라는 기업의 지분구조 보실래요? 누가 최대주주입니까? 큰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이 50%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김동관 50뿐만이 아니라 김동원, 김동선이 25를 갖고 있는데 김동원 둘째입니다. 사장은 5%를 팔았고요. 셋째인 김동선 부사장 이번에 아예 살림 떼고 나왔잖아요. 거기도 15%를 팔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누구한테 갔느냐? 재무적 투자자 FI가 들어왔습니다. 딱 저 모습을 보면 저 새로 들어왔는 저 재무적 투자자 저 FI는 무조건 한화에너지를 상장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도 이제 캐시 엑시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곧 이제 한화에너지를 상장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한화를 인적 분할하고 주주 가치 이야기를 하고 한화 주가와 몸값을 좀 키워 놓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한화가 잘 되는 것이 한화에너지 상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텐데요. 자, 저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화에너지 상장하게 되면 김승효 회장의 저 11% 지분 있잖아요. 한화 지분. 뭐 저거 다 상속받을 필요도 없죠. 왜? 이제 한화에너지가 한화를 지배하고 한화 밑에서 있는 것들을 싹 다 한화에너지가 갖게 되고 뭐 회사 측은 부인했지만은 나중에 저 두 개 한화에너지와 한화가 또 합칠 수도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한화에너지를 상장시키려고
한화를 인적 분할하고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했다. 물론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 수도 있지만은요. 그런 의도가 컸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한화에너지를 지금 상장하면 대략 몸값은 얼마 정도가 될까? 6조 이상을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주한화가 주가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올라야 이제 좋게 되는데. 그런데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하시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1차 상법 개정했고 2차 상법 개정했고 이제 3차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이 싫어하는 거는 이 중복 상장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셔서는 알겠지만은 중복 상장이잖아요. 왜? 한화라는 데가 있는데 주주회사인데 이걸 또 한화에너지를 올려가지고 옥상옥에 필요 없는 회사를 또 하나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저때 돈 버는 것들은 오너 일가에 가면서 상속세 해결에 이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걸 과연 상법 개정 후의 상법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 주한화, 한화에너지 이건 100% 더블 카스팅이다, 카운팅인 거고요. 이게 또 한화에너지가 상장함으로써 이 주가 해석은 밑에 자회사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번에 저 한화에너지의 차기 상장을 옹호하는 쪽은 이거는 중복 상장이 아니다. 왜냐? 밑으로 빼는 거, 자회사가 쪼개서 빼는 거는 중복 상장인데 위에다 갖다 올리는 게 어떻게 중복 상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또 옹호론자들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하고 회사 측은 이제 논란에 대비해서 지금 한화에너지하고 주한화는 합병 안 한다.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거래소의 판단이 중요하죠. 한화에너지는 아마 지금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도 들어왔고 공모사, 이 주관사도 선정하고 해서 빠르게 상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제 막 주한화가 자사주 4천억 소거하고 인적 분할한다라는 게 일단 주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비난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가 관리는 역설적으로 중요한데 이제 뭐 여름 이후에 정말 한화에너지가 상장된다면 그 다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화에너지 상장이 확실시 되면 저는 주한화의 가치는 일단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하고 주한화가 어제 저 25% 오르면서 PBR이 이제 한 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겟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저는 뭔가 한화솔루션이 꽤 많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한화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에 올인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 에너지 사업 외에도 태양광과 ESS를 앞으로 주력군으로 삼겠다. 그래서 몸값이 한 6조 되잖아요. 이번에 상장하는 돈 상당수를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한화에너지의 방침이거든요. 그렇다면 한화솔루션이 이제 태양광의 회사인데 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막 유증하고 뭐 이런 얘기, 뭐 채권 발행하고 이러다가 이제 주가 두드려 맞는 건데 한화에너지라는 든든한 우방군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같은 태양광 ESS에서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한화에너지의 상장이 이제 중복 상장이 아니라 거래소도 오케이를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 거래소에 입성이 허락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오히려 하나그룹주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 가장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 나왔던 하나의 인적 분할과 함께 나오는 한화에너지 중복 상장 논란 그리고 한화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봤습니다.